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그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항상 그런 제목들을 패러디한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도 바로 그런 제목이죠.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제목 따라하기 이런 책들을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은 출판사에서 보내줘서 읽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뭐 제목도 그렇지만 표지 디자인도 너무 좀 눈에 띄지 않죠. 그냥 노란 띠지에다가 눈물방울 있기도 하고, 저자가 여기 황선미 선생님이신데 사실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분이어서 뭐 특별히 이제 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어서 아마 제가 서점에 갔더라면 사지 않았을 책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앞에 처음 읽어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자기 인식 뭐 쓰는 부분, 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척도 체크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뭐 그리고 내 감정과 친해지는 뭐 3단계 과정, 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치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뭔가 그 셀프 헬프 북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뭐 이거 워크북처럼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책.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책을 처음에 이제 펴서 읽다 보니까 그런 책이어서 그냥 별로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저자가 현장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인데, 상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본인의 사례, 또 상담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 동화 혹은 드라마,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글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졌다,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읽기도 참 편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정신분석 쪽 훈련을 좀 받으신 분 같은데, 그런 정신분석의 그런 개념들, 멜라니 클라인의 편집분열자리, 우울자리 같은 그런 생소한 개념들도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하게 글에 녹여내시고, 또 그 중간중간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철학, 저자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 마음속에서 많이 좀 울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책장을 덜볼 때는 너무나 잘 골랐다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자, 날개의 저자 소개 좀 보겠습니다. 황선미, 중앙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시얼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결혼과 가족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 양재동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며 오로지 상담학이라는 한 우물을 깊고 넓게 파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이면서도 실생활과 격리되지 않는 실용적인 상담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삶을 소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뭐 저자 블로그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주로 이제 기독교 상담 쪽에서 또 정신분석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다. 이 책은 책 제목처럼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 목차를 보시면요. 자, 1부 감정,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 감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크게 2부는요. 내 안에 숨어있는 감정들과 만나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화, 두 번째는 공허함, 세 번째는 부끄러움. 이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안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요. 이 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집단 상담을 하면서 참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화를 너무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화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큰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아 그래 맞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읽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복잡 미묘한 감정을 화 한 가지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피해서 멋쩍어서 미안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이런 현상에 대해 매튜 맥케이 등은 분노의 기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불안이나 두려움, 상처, 죄책감, 수치심, 당황, 틀리거나 나쁘거나 무가치하다는 감각, 공허감, 좌절된 욕망, 무기력감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차단하는 일종의 방어책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다. 근데 그 화를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중요하냐. 자, 여기 보시죠. 화라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없어진 대상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중에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과 타성에 젖어 무분별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는데 막상 그 대상이 없어도 화를 내고 있어서 나중에는 그 화라는 감정에 압도되어 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단에서 우리가 서로 그 대상이 돼주고 역할이 돼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 라고 이제 느꼈던 게 이제 부끄러움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순간 성장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언젠가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도 잔인한지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토록 잔인하리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기록하고 세상에 공개한 독일들의 용기가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아, 여기 위에부터 읽어야 되네요. 진정한 부끄러움은 자각만으로도 치유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끼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는 말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실은 개인 상담이나 이제 집단 상담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직면에서 그걸 마주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편집자의 좀 실수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편집자의 실수가 아니라 저자의 실수군요. 2013년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기존엔 없었던 게임 중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근데 게임 중독인데 갬블링 디스오더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네. 갬블링 디스오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게임 중독은 아직 그 공식 진단명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도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 갬블링 디스오더는 도박 중독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이 조금 오타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처음에 기대와 달리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또 저도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잘 풀어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읽으셔도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책입니다. 자,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다. 맞습니다.